안녕하세요. 수요일이 돼서 싱글 매주는 인생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있어요. 그래서 빨리 하고 빨리 하고 노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제가 노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01 땡땡땡땡님 땡땡땡땡 그리고 제가 자격이 있거나 실력이 있거나 뭐 아는 게 있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데 왜 그냥 하고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믿지 말아라. 그냥 쟤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뭐 아니면 쟤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나는 정말로 뭐 명리적인 상담이 필요해라고 하면 이제 잘 보시는 분한테 보세요. 이제 뭐 제가 아는 분은 선우 선생님 뭐 이렇게 그 외에도 뭐 잘 보시는 아니면은 뭐 내가 좋아하는 뭐 그런 분한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사연을 읽어볼게요. 신청을 읽어볼게요. 타로를 보셨는데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다. 타로도 맞을 때도 있죠. 왜 맞는지 모르겠는데 타로 맞을 때 있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을 알게 되고 공부 중이시다. 저의 채널이나 뭐 그런 걸 보고 공부할 건 없죠. 왜냐면 저도 뭐 하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저는 뭐 제 생각, 나의 느낀 점, 내가 공부하면서 알았던 거, 뭐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아요. 그런데 뭐 내가 알게 된 거, 이럴 것 같다. 뭐 이런 추측성 글과 방송을 남발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의 교재로 추천되지는 않습니다. 저의 방송과 뭐 저의 글을. 그래서 질문이 무탈하시다. 그런데 이제 직업을 이제 뭐 지금 이제 가정주부신데 뭐 또 다른 직업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있는데 그걸 해야 될지 또 그걸 함으로 인해서 남편이 피해를 보는 건 아닐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정주부로 무탈하게 살고 있는데 좀 뭔가 어떤 다른 직업 공부해서 뭐 공인중개사랑 뭐 교육교사 등을 예를 드셨어요. 뭐 그런 거를 해야 될지 그걸 함으로 인해서 그건 얘기는 아니구나. 내 사주로 인해서 남편이 피해를 보는 건 아닐지. 이제 개축이 그런 얘기가 있죠. 뭐 부성인묘다. 개축이 맞나? 그런 얘기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봅시다. 와우. 계속. 일단은 그 뭐 부성인면이 뭐니 그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피해를 본다라는 게 그렇게 되면 그게 확실히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옛날 개축이 부성인묘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뭐 살 뭐죠? 천살이라고 그러나? 뭐 충, 합충 뭐 이런 거 뭐 아니면 뭐 무슨 뭐 천살 뭐 부성인묘 뭐 어쩌고 그런 거를 처음에 저도 그거부터 접했어요. 딱 접하는 게 그거죠. 그런데 나중 가서는 이제 그거를 신경 안 쓰게 됐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망이랄지 이런 거 그게 맞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거를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딱 그 현상만 결과만 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딱 틀리다 맞다를 떠나서 왜 그런지 원인에 대한 분석이 안 되고 그 원인을 알아야지. 예를 들어서 진짜 막 이분이 지금 부성인묘인지 잘 모르겠는데 부성인묘면 뭐 남편과 아버지를 망하게 한다. 그렇게까지만 알면 이제 그게 끝인 거예요. 망하게 해 내가? 그럼 이제 그게 끝인 거예요. 왜 망하게 하는지 아니면 또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남편이나 뭐 아버지에게 피해를 주는지 그걸 알아야 뭐 고치고 자시고 할 건데 그런 것도 없죠. 그럼 그거 알면 뭐예요 그게. 맞으면 뭐 할 거고 안 맞으면 뭐 할 거예요. 아무 그런 답도 없는 문제인데 그냥 너 죽어 뭐 너의 인생은 저주받았어, 너의 남편은 안 좋을 거야, 이거밖에 더 되나요?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맞을 수도 있는데 일단 그 원인을 모르니까 답이 없는 문제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뭐 합충 뭐 이런 게 그렇게까지 크지가 않아요. 그렇게까지 막 부성인묘돼 있으면 남편은 다 뭐 죽어? 그렇게까지 안 돼요. 너무 과장돼서 그거를 해석하고 그 외운 거 그러니까 부성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과장되게 설명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다라고 의미적으로 얘기한 거를 그대로 해석하는 것도 꽤 많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대로 외우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부성인묘된 사주는 다 남편 죽어야 되나요? 아버지 다 죽고 막 힘먹고 직장 잃고 그러냐? 근데 웃긴 거는 보통 사람도 직장 있는 사람 많고 나이 들면 죽어요. 그래서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물어본 거니까 그건 볼게요. 그거는 부성인묘 뭐 그런 식으로 안 보고 성격으로 볼게요. 그리고 남편과의 궁합을 물어보시려고 했으면 남편 생년월일시도 갖고 왔어야지 제가 보고 비교를 할 텐데 그냥 이분 성향만 보고 얘기를 드리자라면은 그러니까 인생 삶에 있어서 바빠요. 개수가 5화월이죠. 바쁜 거예요. 막 그 대외적인 활동에 바쁜 거예요. 원래 개수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본인 마음이 바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전업 가정주부 하고 있으면 하고 있으면 돼요. 그냥 가정주부 하고 뭐 그렇게 나 예뻐해주는 사람들, 나 챙겨주는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살면 되는데 편제 5화월이 왔으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화왕전이니까 내가 이렇게 얌전히 바쁘지 않게 성실하지 않게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꾸. 그래서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일을. 무슨 일을? 밖의 일을. 편제니까 세상에 대한 호기심 엄청 바쁘게. 그런데 그게 실속이 있는 행위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고 싶은 거죠. 나의 성향이 집에서 가정주부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저 넓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있고 뭔가 열심히 뭐라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그렇게 활동하는 게 맞는 삶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본인이. 그게 사람이지 열심히 살고 뭐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뭐 사회적으로 열심히 뭐 여기저기 뭐 멋지게 커리어를 쌓으면서 뭐 이렇게 활동적이고 돈도 많이 벌고 이런 생산적인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게 사람이지 그게 옳은 삶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도 많은데 이제 본인은 그런 거에서 시작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남편이 힘들다라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봐야 돼요. 뭐가 어떻게 돼 있어서 남편 사주가 뭐 남편을 힘들게 한다, 뭐 상관이 왕해서 뭐 남편 관을 친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해석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편제 월지에 깔아서 좀 바깥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또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에 대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으로 인해서 남편이 힘들다라고 하면은 그냥 집에서 얌전히 있거나 아니면 뭐 소일거일 뭐 이익을 내더라도 돈을 벌더라도 뭐 얌전하게 가정적으로 뭐 아니면 조신하게 라기보다는 본인이 이제 뭐 활동 영역이 크고 막 좀 어디 나가서 좀 비즈니스 뭐라 그래야 돼요? 일하는 사람을 하고 싶어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부분을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분 또 남편분 성향에 따라 달린 거예요. 그 부분은. 그래서 만약에 힘들다라면 그런 것 때문에 안 맞으면 성향상 안 맞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열심히 막 그렇게 막 사는 게 맞지라고 하는데 그게 근데 또 주도적인 건 아니에요. 막 근이 있거나 신강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도적인 건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막 밖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돈도 벌고 막
외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도 강하고 하지만 그게 주동적인 게 아니라 주동 반대말이 뭐죠? 피동인가? 타의적. 좀 그러니까 남들의 지원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경향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가는 게 나아요. 타인의 도움으로. 그래서 뭐 혼자 뭘 그렇게 막 하려고 하지 말고 만약에 그런 열심히 활동을 하고 싶더라도 타인의 도움을 받고 타인의 지원 하에 하시면 잘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면 이제 개수가 경금 본 게 문제이긴 해요. 정인, 개수한테 정인은 정인인데 경금은 정인인데 왜 그게 문제냐라고 하면 이제 과욕이에요. 이거는 음일간의 양간 정인이죠. 과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남의 것에 욕심내는 거라고 해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자꾸 바깥에 눈이 가고 뭐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 하고 내 것이 아닌 것에도 눈독을 들이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살다가 보면 그런 거죠 뭐.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 정인인데 과하다, 양간 정인에 의해서 과하다라고 하면은 내 권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기가 힘들구나. 막 그냥 너네 집 딸이 너네 집 내 친한 친구 딸이 친구 엄마한테 막 명품백을 사줬어. 근데 그게 이제 화날 수 있는 거죠. 뭐 내 딸은 나한테 안 사준 애로 화낼 수도 있고 분명히 자기 엄마니까 그렇게 사준 건데 야 나도 친구 엄마로서 너한테 조카한테 잘했는데 물론 친조카는 아니지만 왜 나한테는 안 사줘?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남의 거를 욕심내는 경우가 생기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 왜 김대리는 보너스 받아? 김대리가 잘해서 보너스 받는 건데 나도 여기 직원인데 왜 나는 보너스 안 줘? 이런 식. 내 거 아닌 건데도 남의 권리에 대해서 본인이 속상할 수가 있는 건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욕심내고 내가 세워놓은 것에 대해서 그게 정말 내가 서운해할 부분인가에 대한 걸 생각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며느리실 거 아니에요, 며느리.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뭐 큰 며느리다, 아니 작은 며느리다. 그럼 큰 며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시어머니가 큰 며느리한테 막 뭘 줬어. 어? 땅을 줬어. 막 집을 줬어. 그럼 이제 본인은 왜 나는 안 줘? 차별해? 랄 수 있고 아니면 그 집이 그 땅이 내 것이었어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정확히 보면은 뭐 큰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뭐 따로 그걸 받을 만한 짓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내 권리가 아닌 거에 대해서 내 권리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 착각으로 인해서 욕심을 내고 남의 걸 욕심내고 그러니까 남의 돈이나 남의 뭐 땅이나 이런 걸 욕심낸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이유가 있고 그 사람 건데 당연히 그런 건데 내가 서운해할 수가 있다. 내가 욕심낼 수도 있죠. 그래서 뭐 내가 가질 수도 있죠. 그럼 이제 뒤탈이 있죠. 남의 거를 욕심내면. 그래서 어떤 거를 욕심내고 어떤 것에 대해서 서운할 때 정말 그게 나한테 합당한 건데 못 받아서 서운한 건지 아니면 나한테 합당한 건데 내가 가져왔는데 남들이 싫어하는 건지에 대해서 확인할 게 있죠. 스스로. 본인은 잘 몰라요. 이렇게 돼 있으면 다 내 건 줄 알아요. 그래서 내 게 아닌 게 있다. 세상에는 내 거 있고 내 거 아닌 게 있다. 그 선을 분명히 하면은 본인이 덜 서운하고 또 남들에게도 비난을 덜 받겠죠. 이건 과욕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 내 건 줄 아는 거예요. 당연하게. 당연히 너는 나를 사랑해야지. 당연히 너는 나한테 잘해야지. 같은 형제간에도 당연히 엄마는 나를 더 예뻐해야지가 당연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게 없다. 뭐라 그러죠?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본인이
정말로 내 거라고 주장할 만한 그게 있는가? 내가 서운해할 만한 그게 맞는 건가? 이거 다 각자 자신의 권리가 있고 자기께 있는 건데 그거를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못 받으면 서운하고 남이 받으면 배 아프고 남의 것도 있으면 내가 갖고 싶고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 부분인데 뭐 이게 잘못됐다 잘 된다는 아니고 또 그만큼 많이 받기도 해요. 심지어 남의 것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 탈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욕심내고 서운해하고 뭐 누군가를 받아가거나 뭐 가져갈 때 잘 생각하라는 거죠. 이게 정말 내 것인가. 그걸 생각 안 하고 가져가도 되긴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거에 대한 뒷감당이 있겠죠. 뭐 서운한 거야 뭐 본인 서운한 거니까 뭐.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그런 거다 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이거 인지를 못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욕심을 내는구나를 알면서 이거 내 거 아닌 거 알면서 가져가면 나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남의 것도 내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실수들이 있다. 그러니까 정윤이란 게 당연히 내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도 모르고 납득도 잘 못하고 포기도 잘 안 돼요. 포기도 잘 안 되고 납득도 잘 안 되고 인정도 잘 안 되고 그런 느낌의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거 물어본 것도 아닌데 제가 하고 있네요.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본인이 괴롭다면 뭐 그런 것 때문에 괴로울 수 있다. 또 아니면 뭐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것 때문에 문제. 사촌이 땅을 사면 본인이 부들부들 거리고 있는 거예요. 사촌이 자기 돈으로 자기 땅을 샀는데 왜 너만 땅 가져? 왜 나는 땅 안 줘? 너 그렇게 땅을 많이 사면서 나한테 조금 줄 수도 있잖아. 뭐 이런 식. 그러니까 본인만의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건 자기가 몰라서 그래요. 그 맺고 끊고 그 남과 나의 그 선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아무리 사촌이고 친한 친구고 가족이고 뭐 하다못해 남편이고 자기 돈으로 자기 거 사는 거는 당연한 건데 야 그렇게 땅을 10평을 사면 한 평은 나 줄 수도 있지 않냐? 우리가 친한데 너는 나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너 혼자 그렇게 땅을 다 가져? 뭐 이렇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라는 건데 뭐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본인 일관 성향과 월지가 좀 다르죠. 본인 일관 성향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월지는 막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정신과 막 해야 된다는 사회적 가치, 자신의 가치인데 그래서 사실 이거 뭐 다른 직업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분은 이제 바쁘고 싶어 해요. 본인이 그러고 그래야 만족해요. 막 엄청 막 돌아다니고 막 일도 하고 막 열심히 하고 그 남들 눈에도 그렇고 내 눈에도 그렇고 막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무언가를 막 캐리어를 만들어 가면서 그런 삶을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청 바쁘게 사는 성실한 뭐 실력파 뭐든 돈도 많이 벌고 막 그런 게 사는 것이다.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어 하죠. 근데 뭐 이걸 뭐 하지 마라 라고 해봐야 뭐 그러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겠죠. 그래서 이 외부를 지향하는 거예요. 집 밖의 일을 지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걸 뭐 안 하고 참으면은 재미가 없겠죠. 사는 것 같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뭐 하세요. 뭐 어떤 공부나 뭐 좀 직업적인 거를 본인이 그게 하는 게 더 삶에 만족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하세요. 좀 뭐 외부 활동에 대한 그런 가치관이 있으니까 그거 하시면 되죠. 그리고 남편이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건 있겠죠. 이건 이제 공통인데 뭐 부성인묘 이런 거는 저는 전혀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런 걸 알고 싶지도 않고 그게 있다고 그게 맞더라 하더라도 밈이에요. 막 갑자기 남편을 막 본인이 땅을 파서 남편을 땅에 묻는 건 아니에요. 그건 범죄죠.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으세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좀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게, 그러니까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 집안에 얌전히 있는 스타일은 아니시다. 그럼 바깥 세상에 호기심 때문에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꼬장꼬장한 게 좀 있어요. 막 지적질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게 맞는 거지 저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건 사는 거고, 좀 고난이짓 뭐 이런 걸 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건데도 일단은 트집을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남편이랑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아닐 수도 있어요. 남편이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일단은 흥부터 잡고 보는 그런 느낌? 근데 사실 뭐 내가 그렇게 화난 것도 아닌데 그냥 말투 자체가 흠을 잡고 일단은 상대를 지적질을 하고 보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뭐 안 좋은 불화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겠지만, 뭐 본인의 뭐 사주 때문에 남편이 안 좋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대충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두 번째 분 넘어갈게요. SE 땡땡땡땡님, 이 샘플밖에 안 되는데 한 번 했는데 힘드네. 제가 이렇게 명리 취미로 두는 거죠. 저는 공부를까지는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주로 선원 선생님 방송 보면서 막 까르르, 재밌어, 꿀잼이다 라고 보고 그게 끝이에요. 크게 공부도 안 해요. 뭐 합충 이런 거 외우지도 못하고, 외우지도 않고, 외울 생각도 없고, 뭐는 뭐고 뭐는 뭐고 이렇게 막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지도 않는데, 이제 저는 이제 막 할인의 상담까지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컬처 문화였던 것 같아요. 이분이 느끼시기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런 거는 무식하니까 용감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좋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좋은 것까지는 아니다. 그냥 아몰랑 내 마음대로 무책임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뭐 하는 거죠. 술시가 언제일까요? 술시가 언제지? 19시인가? 그냥 9시면 17시? 아, 유시 아니면 술시라고 하시네요. 일단 성별이 없어요. 근데 뭐 대형 보지도 않는데. 유시로 떴네. 17시면 유시인가 보네. 아, 16시로 해야겠다. 그래도 유시네. 혹시 유시가 미시? 뒤로 가야 되는구나. 계속 유시 뜨는데 이거 운명의 유시 아닐까요? 유시가 두렵다고 하셨는데 그냥 유시로 볼까요? 일단 수시로 갔습니다. 사는 게 힘들다. 축토죠. 축토 월지죠. 사는 게 힘든 게 이제 철학적인 내용 때문에 힘드시겠죠. 근데 여기도 그렇게 써져 있어요.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지도 않고 뭐 그런 거. 뭐 가족 간에 좀 불화가 있으신 것 같아요. 몸도 좀 안 좋으시고 그렇다. 뭐 이런저런 뭐 문제가 있으시다라고 하는데, 성별을 모르니까 대우는 보지 않도록 하고,
보면은 사실 유시면 이제 금이 왕한 거죠. 평과 일단 축토월지란 거만으로도 이제 철학적인 고뇌가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고 산다도 되고. 그런데 이제 그 월지란 게 토월지란 게 원곡에 뭐가 있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게 축토란 거는 이제 수에서 목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목을 받냐 수를 받냐인데 이분 같은 경우 이제 목을 받죠. 목을 봤으니까 희망을 기대하며 산다. 목이 없어도 원래 축토란 게 그런 건데 목을 봤죠. 거기다 이제 화까지 봤으니까 이제 급하신 거예요. 마음은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겨울인데 마음만 봄을 바라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희망에 대한 기대치가 커서 생기는 마음의 아픔일 수도 있어요. 말이 되나요? 그 축토 월진데 막 목생화까지 막 돼버리니까 너무 막 희망적인 거죠. 그 희망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거죠. 내가 뭐 잘 산다 못 산다 이런 게 아니고 막 축토니까 뭐 추운 벌판에서 너 힘든고 고생이라가 아니라 어, 행복에 대한 눈높이가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똑같이 사는데 본인이 희망에 대한 눈높이가 높을 수도 있어 보인다라는 것과 이제 겁재월지잖아요. 이제 겁재월지에다 이제 무토잖아요. 그럼 내가 중앙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본인 중앙인지는 모르죠. 사람이 중앙일 수 있나요? 근데 내가 중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맞아. 내가 맞아. 그러니까 나한테 맞다고 해줘.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뭐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면은 그런 쪽. 내가 중앙이고 내 말이 맞고 내가 옳고 내가 딱 정확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네가 맞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나를 따라주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나를 존중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하시겠죠. 그 기대치가 높으신 거예요. 그런 류의 속상함이 있을 수 있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속상함이 계속 가다 보면은 이제 몸에는 문제가 없는데 마음이 속상한 거죠. 그게 누적이 되면은 마음의 병이 몸의 병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병원에 가면은 이렇게 마음의 병 때문에 아프면은 병명은 안 나와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원인은 없는데 증세는 있다. 몸이 아프고 막 결리고 막 숨이 안 쉬어지고 그런 게 원인은 없고 증상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 병이 아닌 거고 치료 방법이 없는 거죠. 증상만 있는 거. 근데 이게 마음의 병이죠. 그 마음의 병은 그것 때문에 내가 맞고 내가 진리고 나를 좀 따라줬으면 좋겠고 나한테 잘한다고 해줬으면 좋고 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그냥 적당히 그래 네 말도 맞아 해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너 말도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해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 말에 공감을 해주고 정말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는 거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분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저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맞다라면은 을 가정하고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당연히 완전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뇌에서 시작돼서 삶이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렇게 되면 이제 본인의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겠죠. 서운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그렇게 주장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라는 객관성. 사람들이 나를 따라줬으면 좋겠고 나를 좀 인정했으면 좋겠고 라고 하는데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하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따라주고 막 너 잘해 라고 이렇게 인정해준다라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너 나를 인정해줘 라고 해봤자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진정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나를 상대방이 인정해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서운해할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에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끗 차이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다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남이 나를 인정 안 해준다 해서 속상해하고 화나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느냐 아니면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느냐 어느 곳에 에너지를 쏟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는 거고 결국은 인정을 받아야 만족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서운해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줄 수 있는 내가 되는 거에 노력을 쏟아서 그렇게 되는 쪽이 낫다. 그게 답이 된다. 라는 생각을 드려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주 원인은 그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아무 말 대잔치예요. 그래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오늘 몇 회죠? 86회? 그런 거다. 인정을 받아야 본인이 행복하고 뭔가 좀 내가 인정을 해준 사람한테 또 나도 그 도움을 주고 그렇게 뭐 상부상조 윈윈 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인정에 대한 기대치도 높고 했던 얘기예요. 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속상해 할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겠죠. 내가 원하는 거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사람들한테 베풀 거니까 나를 인정해주는 이 사람은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한테 베풀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인정을 해주냐는 거죠. 먼저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뭐 나중에 베풀고 말고를 떠나서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네가 나를 인정해주면 내가 너한테 잘해줄 건데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느냐 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얘기예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 중심이에요.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고 내 말이 맞아가 근본이에요. 근데 그렇지는 않겠죠.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르고 맞아의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인정을 받아야 몸도 마음의 병도 사라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겠죠. 근데 무턱대고 나는 인정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 내가 행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를 인정해줘 라고 하지 말고 상대방이 인정해줄 수 있을 만큼의 노력을 생각을 하세요. 근데 촉토니까 그 인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철학적인 사람을 위로해주는 뭐 그런 아량을 개발하는 쪽이 뭐 그런 정신적인 막 내가 예를 들어서 막 돈을 잘 벌어 뭐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자리를 지켜주고 중심에서 특히 모토잖아요. 사람들을 품어주는 역량을 많이 기르셔서 그걸로 인정받으시는 게 더 나아 보이긴 해요. 그래서 뭐 지금 명리 뭐 이런 거에도 관심 있으시다고 하는데 뭐 그런 식도 괜찮죠. 어쨌든 뭐 위로를 해주고 뭐 아픔을 보듬어주고 또 그 자리를 지켜주고 무토로서 그 자리에 있는 커다란 나무같이 뭐 지지도 뭐 산이라고 하는데 산이든 나무든 어쨌든 간에 사람들에게 대들보같이 기댈 언덕이 되어주면은 좋겠죠.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뭐 그럴 걸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이제 한 분 남았어요. 넘어갈게요. 이게 뭐 완전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 근본 없이 그냥 말하는 거. 아무 근본 없이 정말 지식 없이 근본 없이 나온 대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일 가능성도 높아요. 어쩌다 뭐 맞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정말 어쩌다 맞는 거고 많이 틀릴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 개시가 안 나오는데 왜 개축시가 나오는데 이분 마지막 분 이거면 뭐지? 왜 전날인가? 전날로 가야 되나? 그렇게 해도 개시가 나오나? 아닌데 개미 뭐가 잘못됐지? 개시가 아니라 개축식으로 나오는데 일단 아라비아로 숫자로 먼저 그 시간을 얘기해 주세요. 앞으로는 그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는 분들은 개축시가 나와요. 개해시는 안 나와요. 해자축 몇 시로 해야 되지? 개해시가 몇 시? 아이고 씨. 해시를 검색해 봅시다. 해시 몇 시? 우리나라 자신은 몇 시부터인가요? 해시가 몇 시예요? 피곤하군요. 밤 9시부터 11시까지 반대로 쭉 내려가네. 밤 9시부터 11시까지 11시, 19시? 이건 술시간 술시 너무 어렵다 이거를. 해시 개해시 되네. 됐어요. 그래요. 이분이 남자다. 남친이시다. 장단점과 뭐 바람게 있는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남친의 사주를 좀 분석해 달라 이런 것 같아요. 뭐 일을 중요시 하신다. 근데 그게 왜 그런 마음에서 하느냐. 만나고 있다가도 일 영향이 오면은 그러니까 일에 집중하신다. 본인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좀 그렇게 본인이 우선순위가 아니라서 외로움을 좀 느낀다. 그래서 파악이 안 된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 개수잖아요. 이 사람은 아무한테도 마음을 안 줘요. 사실 신금도 그래요. 신금도 그런데 개수도 그렇고 음중의 음이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준 적이 없는 게 개수하고 신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신금이니까 뭐 굳이 저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라면은 글쎄요. 나이 신금하고 개수는 다르니까 제 입장에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개수란 거는 다른 사람들이 잠깐만요. 까똑이 넘어와서 방송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냥 일간만 보고도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개수라는 거는. 그래서 그냥 뭐 잘해주는데 나 사귀는데 당연히 사귀면은
그 진심과 마음을 다 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개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애초에 본인이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본인이 1순위가 아니다, 일이 먼저다라고 하는데 그 다른 여자를 만나도 똑같아요. 그 누구를 만나도 뭐 그렇게까지 나의 진심과 그런 거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중의 음이란 건데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나는 너랑 이혼할 수 있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남자가 뭐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막 진짜 막 열혈적이고 막 정말 난 너를 위해 목숨을 걸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잘못되면 스토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죠. 어, 이분이 일부러 안 좋아하는데 사귀는 건 아니고 그 누가 됐든 본인 태어나기를 자체가 성향 자체가 그렇게까지 막 그 올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좋아해 사랑해 그건 맞아요. 근데 올인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게 맞네 표현이.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사랑을 하고 뭐 그게 뭐 아내가 됐든 뭐 여자친구가 됐든 뭐 뭐가 됐든지 간에 올인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사람은 만나면 헤어지잖아 라는 걸 깔고 가는 사람일 수가 있는 거예요. 결혼하면 이혼할 수도 있잖아. 그런 거 약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차갑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딱히 이 여성분한테 그렇다라기보다는 원래 성향 자체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물론 저도 싱글이라서 그런 거기도 한데 틀린 말은 아니죠. 연애를 하고 막 사랑을 해. 근데 이 사람이랑 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죠. 아니 우린 영원히 사랑할 건데 다음 생에도 너랑 만날 건데 하는 사람이 있고 뭐 결혼해도 이혼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사별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아무튼 그런 그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이유로 헤어질 수도 있는 게 사람이다라고 깔고 가기 때문에 그닥 그 정도의 마음 그거 무슨 권법 같지 않았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이성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 너무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분이 뭐 로봇 같다라고 하시는데 뭐 그런 거예요. 그냥 약간 너를 안 사랑해, 다른 여자를 사랑해, 아니면 난 네가 아니라 이를 사랑해가 아니라 약간 냉소적이라면 냉소적인 거죠 원래.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다. 마음을 준 적이 없다. 사랑은 한다. 근데 그 사랑의 깊이가 원래가 그렇다. 원래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막 나는 너와 영원히 다음 생에도 너랑 살 거야 라는 사랑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난 사랑하지만 뭐 이런저런 이유로 언젠가 헤어질 수도 있겠지. 아니면 뭐 계속 사귀면 결혼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막 빠져들고 막 그렇게 막 그렇게 열정적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월지 보면 이제 직진이죠. 이민 일주라서. 이거는 이제 직진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일에 빠졌으면 일에 직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 자체란 것에도 일을 너무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분은 사람한테도 그렇고 일한테도 그렇고 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막 둘 다 똑같이 사랑해. 나는 여자친구도 사랑하고 뭐 일도 여기에 관심이 있고 일도 중요해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자친구인데 전화가 와. 그럼 둘 다 똑같이 중요하니까 전화를 받는 거예요. 막 너무 여자친구만을 사랑해서 나는 퇴근했으니까 전화 안 받아가 아니라 일도 중요하고 여자친구도 중요하니까 여자친구도 만나면서 일도 하겠다인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가시나요? 막 근데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사람의 그 입장 차이긴 한데 본인이 뭐 외로움을 느끼고 서운함을 느낄 수는 있는데 일은 생계하고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 어떤 엄청 막 대기업이나 복지가 좋은 데면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퇴근했다고 해서 일이 끝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내가 회사에서 퇴근을 해도 그 회사에서는 계속 일이 이어지거든요. 뭐 거래처와의 관계랄지 아니면 내가 퇴근을 했어도 분명히 다른 데서는 잔업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면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 부분이 궁금하면은 전화를 하겠죠. 근데 그걸 안 받으면은 이쪽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다가도 뭐 전화를 받는다라고 하셨는데, 그럴 수가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돈도 아닌데 그렇게 해야지 월급을 받고 본인 책무를 다하는 거긴 해요. 그래서 뭐 그 일에, 제가 볼 때는 일에 막 열중한다, 당신은 1순위가 아니다라기보다는 종류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것에 대해서 서운해하면은 그 사람 보고 이제 굶어 죽으란 얘기죠. 일을 그만두고. 그럼 본인이 이제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살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나보다 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일을 그만두게 하고 본인이 그 사람을 먹여 살릴 능력이 되면은 나만 봐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본인이 그게 능력이 안 되면은 거기까지 바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남자건 여자건 이제 똑같이 생각해 보면 돼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이 막 일하는 걸 좋아해 라는 걸 물어본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누가 일하는 걸 좋아해요. 물론 이제 대외적인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있죠. 어디 가서 막 명함 보여주고 막 나 이런 사람이야 랄지, 응? 막 그런 걸 멋있어 하는 사람인데 그건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처럼 일에 미쳐 사는 사람은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같이 있다가 뭐 자다가도 전화 받고 그런 게 마음에 안 들면은 그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둬도 되게끔 본인이 먹여 살릴 수 있으면은 그거를 해결해 줄 수가, 본인도 해결되고 그 사람도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나만 바라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래갖고 당신만, 이 신청자분만 보다가 직장을 잃고 돈을 못 벌면 그 사람 인생은 이제 누가 책임지고, 만약에 그 사람이 돈을 못 벌면 그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있나요? 본인은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서로의 입장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 자체란 게, 내가 일을 안 하고 내가 자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퇴근했다고 해서 그런 세상이 안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요. 근데 나만 쉬는 시간이 와서 잠깐 온 거예요. 근데 내 일이 남아 있고 그 일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됐는데 이거 맞아라고. 그럼 전화를 안 해주면 이쪽은 일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큰 틀에서 봤을 때 내가 퇴근했어도 내가 한 일이 있고 내 일을 기반으로 일해야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백업이나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세상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서운함을 느끼면은 본인이 이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고, 아니면 혹은 이 사람이 무능하고 돈을 안 벌어다 줘도 난 이 사람 책임질 거다. 그러면 이제 뭐 그걸 당당히 요구할 수 있겠죠. 당신 일하지 마. 그런데 어 당신 일하고 당신 돈 벌고 당신 능력 있는 건 좋은데 나랑 있을 때 전화 받지 마. 퇴근해서는 전화 받지 마. 라고 요구하는 건 그 사람한테 일하지 말란 거예요. 일 자체가 그렇게 안 돌아가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막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그런 건 아닌데 원래 그렇게 이어져요. 막 모든 사람이 1시에 퇴근하고 1시에 일 안 하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본인 생각하신 거예요. 본인만 생각하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번 사주팔자에 막 일에 미쳐 사는 사람은 아니란 거하고, 그 애정에 대해서도 뭐 얘기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누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서운하시겠죠. 그런데 뭐 본인보다 이를 사랑한다 그런 내용도 아니고, 이 명리 그런 느낌 아니고, 명리적으로 보더라도, 명리적인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원래 일이라는 게, 물론 어떤 직군이냐에 따라 달라요. 내가 퇴근했을 때 다른 사람도 다 퇴근하고 내의 일이 다른 사람과 연계가 안 되는 분야도 있겠죠. 그런데 뭐 이렇게 막 자는데도 전화가 와서 뭐 일 얘기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분명 내가 했던 일들이 다른 사람의 일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의 일에 연계가 돼서 전화를 온 거예요. 그런 일을 하신다라면 앞으로도 그러시겠죠.
그래서 이게 그거예요. 잘 땐 그냥 자도 되지 않냐 싶고요가 본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고 있다가도 일 연락 오면 또 자다가도 받고 잘 땐 그냥 자도 되지 않냐 싶고, 그건 본인 생각이고 본인이 사장님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월급 주는 사람이 아니고 본인이 회사 다니면서 같은 일과 연계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일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 일도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싫다 그러면은 뭐 본인이 월급 줄 거면 본인이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뭐 일적인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본인이 서운함을 느끼는 거는 뭐 일이 우선순위는 아니다. 바람은 이것만 가지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건 있죠. 이제 뭐 개수가 뭐 인덕이라고도 하고, 보통 개수는 이제 뭐 본인 아니어도 다른 매력이 있는 일간이기 때문에 뭐 바람을 핀다는 모르겠는데 본인하고 헤어지면 다른 여자를 만나겠죠. 근데 뭐 개수 아니더라도 뭐 헤어지면 다른 여자를 만나겠죠. 본인도 뭐 남자하고 헤어지면 다른 남자를 만나고서 연애하실 거잖아요. 뭐 결혼도 하시고. 그래서 바람은 아닐 것 같아요. 바람기를 보려면 뭘 봐야 되나? 보통 뭐 편제? 뭐 그런 거 얘기 많이 하죠. 뭐 편제랑 뭐 제다 이런 거 많이 보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도 없고 그래요. 이 방송 보고 엄청 나 욕할 것 같은데 헛땡님. 쟤는 뭐 알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말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헛소리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그 복이죠. 그러니까 상담을 신청해서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내 얘기가 거지 같은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혹했어. 막 믿었어. 막 그게 맞는 것 같아. 거지 같은 얘기를 믿는 거는 이제 안 좋은 복이죠. 그런데 내가 좋은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얘기를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아. 그것도 안 좋은 복이죠. 근데 내가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걸 또 받아들였어. 그건 좋은 복이죠. 그래서 그것도 다 운이에요. 제가 신청하시는 분이 제 얘기를 잘 알아들으셔도, 잘 이해해도 복이고, 반대로 못 알아들으셔도 복일 수 있어요. 너 왜 헛소리를 해? 라고 생각하는 것도 복일 수 있어요. 그게 만약에 틀린 말이고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고 혹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면은 저를 무시하고 저를 안 듣는 게 오히려 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담은 약간 그 내담자의 운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가 좋은 소리를 할지 헛소리, 도움이 되는 소리를 할지 헛소리를 할지도 운이지만 그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도 운인 거예요. 그런데 웃기죠? 그걸 받아들인다고 좋은 게 아니고 안 받아들인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운에 따라서 하세요. 뭐 이걸 이해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뭐 무시를 하시던지, 뭐 그게 운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뭐 그래서 뭐 제가 뭐 없는 능력으로 일단은 대충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낼게요. 그렇습니다. 이게 길게 해봐야 했던 말 계속 반복하는 거라서 그냥 얘기를 했는데 뭐 거기서 뭐 본인이 도움이 될 만한 걸 얻어 가시면은 뭐 좋은 거고, 또 아니다 싶으면은 그걸 무시하는 것도 또 좋은 거고, 그렇게 뭐 본인 좋은 쪽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사세요.